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다행스럽게도 21선 위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마지막까지 흘러내릴까봐 조마조마했었는데 흘러내리지 않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가야 할 단계죠. 과거의 행보를 가장 길게 했던 이 구간까지 강하게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한데, 일단 오늘 뉴스가 남미 쪽에 법인이 하나 설립됐다라는 게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상승 모멘텀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젠이 향후 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재료가 올해 안에 하나 정도는 터져주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는 올해까지 최소한 12만원까지는 힘들더라도 정고점인 이 9만원 이상 때까지는 회복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9만원, 8만원과 9만원 사이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회복을 해줘야 갈 길이 멀죠, 지금. 갈 길이 매우 멉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최소한 9만원 이상, 10만원 사이는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내년까지 최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는 않는데 자리를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과연 이 21선을 계속적으로 지켜주면서 재료가 터지면서 241선을 터치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241선을 만약에 뚫는다면 그 이후부터는 지금 여러분도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진단키트 쪽으로 수급이 조금씩 몰리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찍었던 SD 바이오 센서 추천드렸고, 또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영상을 올릴 건데 제가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는 진단키트 쪽으로 섹터가 좀 몰릴 시즌이다. 겨울철도 다가오고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시젠이 지금 너무나 고점이 있기 때문에 시젠에 물을 타는 것보다는 다른 대체 유사 섹터에 있는 종목, 우수 종목을 지금부터 매수를 해서 시젠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은 매도를 하게 되면 손실을 있기 때문에 시제는 그대로 두고 가되, 나머지 같은 섹터에 있는 유사한 종목 그리고 우수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을 좀 낼까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장중에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8%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0.62%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크게 증시가 뭐 좋다, 좋지 않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미미하게 오늘 하루는 흘러갔는데, 특징 섹터에만 좀 좋은 모습 보여줬고, 포러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뛰었죠. 저도 포러비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매매를 하고 나서 비중을 조금 덜었는 게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항상 익절은 옳다라는 마음을 갖고 또 다른 종목을 계속적으로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넷마블이죠. 넷마블에 대한 단신 영상 하나 찍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지금 3일째 연속으로 매수를 취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을 수반하는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저 진정한 턴어라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특징 뉴스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젠 콜롬비아 해외 법인 설립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떴고요. 중남미 시장을 이제는 공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제는 콜롬비아 해외 법인을 설립해서 중남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고, 미국, 독일, 이탈리아, 중동,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서 이제 8번째 해외 법인이다라고 보여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젠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체외진단 시장은 약 5천억 원의 중남미 국가 중 두 번째로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5천억 규모의 중남미에선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법인을 설립했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콜롬비아는 10월 말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500만 명을 초과해서 전 세계적으로 11번째, 상당히 많은 편이죠.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있는 곳이고 여기에서 300만 테스트 이상의 진단키트를 공급해서 과거에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매출을 올리기도 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법인을 설립했고 코로나 말고도 다른 진단 시약을 통해서 이제는 점유율을 높일 생각일 것 같습니다. 시젠 요번에 영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코로나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정말 긍정적이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이상무 코로나에 벌벌 펄펄 난 진단키트 빅2라고 해서 SD바이오센터하고 시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시젠 같은 경우도 올해 1조 당연히 이제 나와 있고 특히나 올해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R&B 비용 그리고 임원 수를 엄청나게 늘리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과 그리고 임원 수를 늘리고 연구 개발을 한다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투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고 비코로나 제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K진단 키트 인기가 많고 매출 3조 기업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진단 키트 쪽에 어느 정도 수급이 다시 한번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타이밍이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자, 백신 80% 접종했는데 위중증이 지금 사상체제들요. 우리나라 사상체제입니다. 미스테리다. 전문가들이 말하죠. 미스테리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짧은 백신 효과, 그리고 부스터 간 간격이 6개월보다 줄 수도 있다. 쉽게 얘기해서 1년에 2번 이상 백신을 맞아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접종률이 지금 90% 달하는데 중증 환자, 자, 3대 악재가 겹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중환자가 지금 475명인데, 자, 3대 악재, 전문가들이 꼽는 중증 환자 원인은 첫 번째는 면역력이 약한 60세, 그러니까 고령자가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전파력이 강하다는 거죠. 이 델타 변이라는 게 전파력이 너무나 강하다. 공기 중에서도 퍼진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활동 증가. 그리고 이게 위드 코로나죠. 그리고 이제 감기, 독감 바이러스. 이제 겨울철이 다가올 때 또 다른 실내성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수도권에서는 특히나 중환자 병상에 비상이 걸리고 있고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음압병실을 늘린다고 해도 의사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 팬데믹 향후 수년간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유행성 독감보다 조금 더 심각한 수준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진정이 됩니다.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아요. 일본처럼. 팬데믹 2년에 사망 5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1, 2년 안에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차츰적으로 점차적으로 이 전파력이 조금 더 약해지면서 이제 독감 같은 그런 풍토병처럼 변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풍토병으로 변한다고 해도 이 진단키트가 필요하고 그때쯤 되면 시젠이 이 코로나19의 진단키트에 대한 비중이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 거고 오히려 비코로나 제품에 대한 비중이 70%라면 코로나가 30%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코로나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시즌한테는 크게 악재는 아니다. 오히려 다른 어떤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시즌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지금 장비를 많이 팔면서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지금이 씨앗을 뿌리고 모내기를 하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다행스럽게도 조금이나마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천만 다행인 것 같고요. 내일 또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